배트맨, 스파이더맨. 우리 주변에 꼭 있었으면 하는 상상 속 영웅들이죠. 이들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쫄바지를 좋아하는 독특한 패션 스타일이냐고요? 아닙니다. 어떤 불의와도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인데요. 재밌는 것은 이런 영웅들이 실제로도 우리 주변에 종종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웅들이 가진 용기는 때때로 세상을 바꾸기도 하죠. 오늘은 바로 그 용기 있는 영웅들이 바꾼 세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작은 시골이지만 없는 게 없는 이곳은 청하면 소재지인데요. 오늘따라 유난히 더 북적대는 이유는 5일마다 돌아오는 청하장이 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춥고 덥고 비 오면 질적대는 전통시장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요즘은 현대화 시설로 바꾼 곳이 대부분이지만 아직도 이곳은 옛 시골 장터의 구수함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비싼 뭔가도 오늘부터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5천 나옵니다. 진짜 맛있니다. 맛있니다. 오늘 먹고 내일 못 나면 틀립니다. 냉장 안 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조각 1,000원. 네 조각 1,000원. 아, 여덟 조각 주시면 돼요. 8조각 드릴게요. 우리 후가 직접 했는 것, 농사짓는 거. 우리는 옛날에 보릿고기 못 먹고 살아가 일밖에 못 나가니까. 거리 곳곳에 펼쳐진 난전엔 5일장에 빼놓을 수 없는 갖가지 먹을거리가 오가는 이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할머니들이 펼쳐놓은 보자기 위엔 곱게 다듬어 나온 생선이며 나물과 채소가 가지런히 널려 있는데요. 그 모습까지 정겨운 시골 5일장. 그런데 이곳엔 무슨 일이냐고요? 이곳에 정말 세상을 바꾼 영웅이 있냐고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조금 엉뚱하지만 유쾌한 질문 몇 가지를 던져봤습니다. 선생님 생각하는 영웅 어떤 사람이에요? 영웅이요? 글쎄요. 영웅 출산 사람이 영웅 아닙니까? 나라에 충성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영웅을 하자. 그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영웅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옳은 일이다 생각하면 끝까지 밀고 나갈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 영웅이다. 이번엔 질문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혹시 청하장에서 영웅을 보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영웅이 요새 어디 있습니까? 청아시장에는 영웅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영웅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청아시장의 영웅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누군데요? 아, 지금 좀 있으면 오시는데 한 분 있습니다. 아, 누군데요? 제 자신이 영웅입니다. 왜? 마음을 비워야 영웅이 되지. 그지? 만화 영화에서나 들어봤을 법한 영웅 이야기. 아무리 시장에 없는 게 없다지만 영웅까지 있을리 만무하다고요? 그렇다면 조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떨까요? 그것도 그냥 영웅이 아니라 독립영웅을 찾는다면요? 혹시 청아시장에서 독립운동 하셨던 영웅들이 계셨던 거 알고 계신가요? 아, 글쎄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저는 잘 알지 못해가지고. 독립운동 하면은 예전에 그 김구 선생님, 유관순 열사, 또 안중근 의사 그런 분들만 알지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보편화되적으로 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상해의 임시정부 수립 그 정도죠. 지역에서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잘 알지 못하죠. 청아시장에서 3.1 만세 운동이 일어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와가는 냈지요. 그거는 우리 오기 전에 했는지 근데 우리 와가는 그 머리입니다. 옛날 청아시장에서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청아시장에서 네.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3.1 만세 운동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념을 저 대전리 가면은 지금 10시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한 가보시면은 아주 만세 하고 있을 겁니다. 장날이면 사람이고 물건이고 넘쳐나는 곳이지만 이 많은 이들 중에서 청아장에 있었다는 3.1 만세 운동과 독립 영웅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이 5.1장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북에서 대구 다음으로 빨리 일어났던 포항의 3.1 만세 운동. 1919년 3월 11일 포항의 첫 만세 운동이 도화선이 되어 3월 22일 청아장에선 또 한 번의 만세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이날 오후 1시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겁니다.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펼쳤던 우리의 영웅들. 그런데 청아장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던 이들은 어디에서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준비해 왔던 걸까요? 답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포항시 송라면 대전리. 3.1자를 맞아 온 마을이 떠들썩합니다. 작은 동네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니 이거 참 의아한 일이죠. 오늘 무슨 일이 있나 봅니다. 예, 오늘 여기 대전리에서 3.1제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한군인의 여성에서 이런 봉사활동 나왔습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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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3.1절과 이 작은 동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여기 대전란 동네는 포항시의 3.1 운동의 발상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1 운동이, 김인현 3.1 운동이 일어나자 동네에서 14분의 여사분이 청하의 8분과 송하 하송리 1분과 23분이 회합을 해갖고 3.1 만세 운동을 불렀던, 그리고 태극기를 제작하고 회의를 회합하던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3.1절, 포항시 3.1절 행사를 이 동네에서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포항 만세운동의 첫 시작은 3월 11일 포항 여천시장에서였습니다. 이후 만세운동의 바통을 이어받아 3월 22일엔 대전리 신도들이 중심이 된 만세운동이 청아시장에서 일어났는데요. 이 운동에서 23명이 일제에 체포됐지만 독립을 향한 불씨는 사그라지지 않았고, 이후 3월 27일엔 두곡숲에서, 4월 1일엔 포항 남부, 2일엔 북부에서 3.1운동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전리의 만세운동은 포항 만세운동을 들불처럼 번지게 한 도화선이 된 셈이죠. 이후 마을에서는 3월 1일이 되면 3.1절의 정신과 의미를 되살린 기념식을 해마다 열고 있습니다.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 바쳐 힘을 하나로 모은 역사적인 일입니다. 다른 민족에게 억눌려 고통을 겪은 지 이제 10년이 지났는지라 우리 생존권을 빼앗기 이른 것이 무릇 얼마이며 결의의 존엄과 영예가 손상된 일이 무릇 얼마이며 2천만 각자가 사람마다 마음의 칼날을 품고 인류의 공통된 성품과 시대의 양심이 경건한 마음으로 진행되는 3.1절 기념식, 그리고 이어지는 기념식의 백미. 여러분! 98년 전 그날의 함성과 태극기의 물결이 고스란히 재현된 현장. 이것이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과 억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우리 민족, 우리 독립 영웅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만세 부르는 것보다는 그 시대의 상황을 그대로 표현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일본군들한테 우리 민중들이 짓밟히고 뭐 그런 모습들을 직접 재현해보고 그걸 또 관람하면은 그 시대의 우리 민족들의 아픔을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와닿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되도록이면 그
그런 부분에서 이게 초점을 맞췄어요. 참가자 전원이 3일 만세 운동 재연 퍼포먼스를 펼치면서 끝나는 대전리 3.1절 기념식. 원래 이 행사는 3일 만세 운동이 실제로 펼쳐졌던 대전리 두곡숲에서 이뤄졌는데요. 올해는 예외적으로 대전 3.1 의거 기념관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울분과 감동은 그대로 전해졌는데요. 인터넷 검색 보면서 알았는데 평소에 제가 주말에는 이제 이 길을 계속 지나가다가 기념관이 있는 건 봤었어요. 근데 한번 가야지 하다가 이제 기회가 없어서 못 오다가 이제 기념식을 한다는 걸 듣고 잘 됐다 싶어서 아이하고 아침에 이제 나섰습니다. 이게 어떻게 참석하시게 되셨어요? 포항에서 제일 크게 하는 3.1절 기념 행사를 포항시 송라면 대전리에서 해요. 그래서 저는 해마다 여기 옵니다. 해마다요? 네, 해마다 옵니다. 우리 대한민국 독립운동을 하는 선열들을 기리기도 하고. 예전에 뭐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만 배우고 이랬던 거를 이제 실제로 이제 이렇게 퍼포먼스도 하고, 일단 퍼포먼스 자체가 직접 몸으로 체험해 보는 거라서 훨씬 더 와닿고 더 감동적이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송라 제14일 의사에 대한 번호와 공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리대로 건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울린 3.1절 기념식이 끝나고 대전 3.1 의거 기념관에선 독립의사들의 숭고한 마음을 기리는 헌화식이 이어졌는데요. 3.1절 만세운동 재연이 끝난 뒤라 사람들의 얼굴이 더욱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헌화식과 함께 처음으로 마주한 대전리 독립의사 14인의 얼굴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요 14인은 한 동네에 14분의 의사가 배출된 곳은 전국에도 아마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중심이 돼서 사실은 3.1 운동을 하게 됐는데, 이 교회가 100년이 넘습니다. 여기 주로 교회가 일찍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이 동네 주민들이 일찍이 개화를 했고, 그래서 나라 이제 민족 의식, 국가 의식이 이제 든든해져서, 그래서 이 분들이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하게 됐죠. 특히 요 기념관 요 집은 이제 이준석 의사가 살던 집이고, 여기 종각이 있습니다만은 원래 종은 교회 종이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바뀌는 바람에 종을 여기에다 갖다 놓았는데, 교회 종을 치면 이 동네 사람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까지 합쳐서 23명의 의사입니다만은 여기 모여서 같이 미략을 하고 태극기도 제작하고, 그렇게 해서 청하장날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만세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동네가 바로 14분의 의사가 나와서 그 의사를 기념해서 이 기념관이 세워졌고, 그래서 영정이 다 모셔져 있습니다. 그 교수님은 혹시 어떤 분의 고소이십니까? 예, 저는 이준석 의사님의 제가 손자가 되겠습니다. 그 사진이 어디에 있죠? 예, 쪽 있는 저 사진입니다. 대전 3.1 의거 기념관은 대전이 출신 독립운동가 14인의 숭고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1년 6월에 세워졌습니다. 이곳에 전시된 유물은 100여 점. 1919년 3월 22일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른 대전이 출신 독립운동가 14인의 얼과 넋이 담겨있는 소중한 유품들입니다. 여기 이제 엿가위와 이발기구가 있습니다만은 이준석 의사가 그 당시 서대문 형무소에서 나와가지고 이곳에 생활하면서 일본 경찰의 감시와 포갑에 못 이겨서 이제 대구 근교로 피신해 갔습니다. 그 있으면서 이발과 또 행상을 가장해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독립의식을 고취하던 그때의 도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이 안경들은 모두 그 당시 의사들이 쓰던 안경이고, 여긴 지필묵이 있습니다. 지필묵도 그 당시 우리 이사님들이 글을 쓰고 하던 지필묵이고, 여기에 또 보면은 목공구가 있습니다. 김종만 의사가 이 목공구 해가지고 목수일을 하면서 그 운동을 같이 했던 거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사들 중에는 뭐 직업이 좀 다양합니다만은 그런 학자도 있고 또 목수도 있고 또
농사 짓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안화종 의사님, 안상종 의사님 있는데 안시호 회장님의 조상님 되시는 건가요? 네, 전 저 맨 끝에 있는 저게 한자 도자 용자 의사분의 손자입니다. 손자. 예, 그리고 집안 어른들이시죠. 만세촌으로 불릴 만큼 3.1운동과 깊은 연을 맺고 있는 대전리. 그도 그럴 것이 이 동네에는 3.1운동과 관련된 흔적들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3.1의거기념관 옆에 복원된 독립의사 이준석의 생가입니다. 예, 이준석 의사님은 자기 부친이 이미 민영한 대관 밑에서 그런 나라 민족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이준석 의사도 크게 영향을 받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곳으로 낙향해 와가지고 또 여기 있으면서 그 당시 호열자 때문에 좀 일찍이 요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때부터 그런 독립정신 또 항일정신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 민족 의식이 있어서 이준석 이사도 결국 1919년 3.1 독립운동 때 이 지역에서 그런 만세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23인의 의사가 되겠습니다만 중심이 돼가지고 이런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었죠. 그런 분이 이준석 의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1운동 당시 만세운동을 할 태극기를 직접 제작한 곳이 지금의 이준석 생가입니다. 복원된 모습처럼 태극기를 직접 만들어 서야 했을 정도로 당시 독립운동 상황은 열악했는데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겐 훌륭한 역사 교육이 됩니다. 자, 여기가 이준석 의사가 여기에서 이불이다.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회의하는 장면이야. 응. 이분들이 나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응. 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라가 빨리 독립을 할 수 있을지 밤낮으로 맨날 여기 숨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잡으러 오니까 열심히 회의해가지고 독립할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가지고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게 된 거야. 알겠어? 응. 말로는 다 전할 수 없는 역사적 귀한 교훈들. 애들이 어려서 뭐 크게 와닿는 게 없더라도 이제 학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하면 이제 오늘 왔던 기억이 남아 있으니까 뭐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경험했는 걸 되새겨서 뭐 교육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생가에는 또 하나 시선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마당 한편에 서 있는 종탑입니다. 종탑, 이렇게 종탑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는 이 종이 여기 있지는 않았습니다. 교회 종인데 그 당시 의사들이 교회 종을 침으로써 신호가 되어가지고 멀리 있는 사람들 그 소리 듣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미약도 하고 태극기도 만들고 해서 만세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신호로 이 종을 썼는데 교회에서 이제 종이 필요 없게 되어서 이곳으로 종을 갖다 옮겨놨습니다. 이 종탑 종소리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옛날 어릴 때부터 교회 종소리 기억이 많이 나죠. 기억이 많이 나고 이게 이제 교회에 있던 그 종이었는데 요즘은 종을 안 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기 기증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우리 의사분들이 그다음에 선열들이 그 당시에 모여서 회합하고 하던 어떤 신호의 어떤 그런 종이었기 때문에 여기 기증한 게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종이 아니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맑게 울리는 종탑의 소리. 그 옛날 이 종이 울릴 때마다 대전리 독립 영웅들은 어떤 감정이었을까? 문득 궁금해지는 오늘입니다. 교회하고 독립운동의 관계가 있는 겁니까? 네, 이 교회가 역사가 100년이 넘습니다. 그 당시 이준석 의사의 그 부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이
예수 일찍이 믿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이 교회가 역사 오래됐고 이 동네가 그래서 일찍이 개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독립 의사들은 그래서 모두 주로 교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교회에서 활동을 했고 그래서 교회와 교회에 떠날 수가 없던 것이 대전 3.1 독립운동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장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갖고 어떤 그런 거사를 인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당시 독립운동은 일제 감시와 탄압이 비교적 덜했던 교인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는데요. 대전 역시 교회 신도들이 만세 시위 운동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1913년 이익호가 세운 이 대전교회는 그로부터 5년 뒤 대전리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는데요. 교회 머릿돌에 선명히 새겨져 있는 숫자가 흘러간 시간과 역사를 생생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한 동네에 14인의 3.1 의사가 난 것은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던 일. 그만큼 동네 곳곳엔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3월 27일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두곡숲과 3.1 의거 기념비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념비가 세워진 배경이 어떤 건가요? 3.1 의사들, 그 후손들 그 뒤에도 모임을 계속 가졌습니다만은 이 태하 의사가 그동안에 사료를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료를 정리해서 이 의사들의 그 정신, 그 당시 활동상을 후세에 전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정리해서 비를 만들었습니다. 포항시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비무 내용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 3.1운동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대전리. 하지만 그동안 대전리엔 3.1 의사 14인의 업적을 기리는 어떤 표식도 세워지지 않았다는데요. 그 사실을 애석하게 여겨 1986년 기념비 건립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세워진 것이 지금의 두곡숲 3.1 의거 기념비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두곡숲의 의미가 뭔가요? 예, 두곡숲의 의미는 그 당시 1919년 3.1 만세운동 당시 대전리 14인과 청하시장에 가서 만세운동을 하시고 이분들이 헌병대에 근거됩니다. 그 이후에 3월 27일 날 대전리 동민들이 나와서 여기 두곡숲에 나와서 2차 만세 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곡숲의 어떤 의미는 만세 운동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어디를 가나 3.1 만세운동. 그날의 함성이 생생하게 들리는 듯한 만세촌 대전리. 14인의 독립의사가 나라 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키웠던 이곳은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나라 사랑과 불의에 굴하지 않았던 선조들의 용기가 그대로 살아있는 자랑스러운 땅입니다. 여기 의사 중에서는 그 이준석 의사님의 묘비에 비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 있으면 내가 있고 내가 없으면 나라 있다면 이 한 몸 던져서 나라의 아니 건지리.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만약 없어서 나라가 있다면 이 한 몸 던져서 나라를 건지겠다. 그런 희생 정신입니다. 일제의 그런 여러 가지 압박에도 결코 굴하지 않았고 또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한 몸 던져서 희생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너무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습니다만 모두가 정말 멸공봉사의 정신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몸 바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나라가 더 평화롭고 더 발전된 나라가 안 되겠느냐. 그게 진정으로 정말 참 용기 있는 그런 애국자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영웅은 이 작은 동네에서 14분의 의사가 나왔다는 우리 14분 의사님이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어려운 농촌 시골에 계시지만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봉사하겠다고 우리 자유와 독립을 외쳤던 이 14분들의 의사가 진정한 영웅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세상이 어지러우면 영웅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 봄을 열망했던 1919년 3월. 나라를 잃고 의지할 곳이 없었던 사람들은 스스로 빛이 되고 길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무자비한 탄압과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참된 용기를 보여준 우리의 애국지사들. 그렇게 우리에겐 조국의 독립을 가져다준 영웅들이 나타났습니다.